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 분석 기능입니다. 부분합. 우리가 합계를 구한다. 그러면 그건 쉬워요. 뭐 함수를 이용하면 금방 하죠. 합계, 여기는 합계, 총합계, 뭐 기본 작업의 합계, 뭐 인성봉사 점수의 합계, 뭐 이런 거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부분합이라는 것은 그룹별로 어떤 합계, 계산된 값을 내가 보고자 했을 때 이때 쓰이는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 있는 학과들이 있는데 이 학과별로 합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학과별로 뭐 훈련에 해당하는 것에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 즉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가계부로 따진다면 가계부 지출 합계라든지 뭐 이런 거는 구할 수 있겠지만 식비에 대한 합계 뭐 이런 것들, 즉 그룹별 부분적인 이런 계산을 할 때 이때는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문제를 보면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소양 인증 포인트 현황표에 그림과 같이 학과별로 여기 그림에 보면 경영정보학과, 뭐 유아교육, 뭐 정보통신 이 학과별로 뭐예요? 합계에 대한 최소값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 부분합은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항목에 대한 평균값을 또 계산하는 부분합 처리를 해라 라는 얘기예요.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먼저 오름차순 정렬하고 최소값, 평균값 순서대로 그 다음에 소수짜리, 뭐 한자리, 그 다음에 스타일 보통 이론으로 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하는데, 자, 부분합을 하려면 아까 제가 학과별로 한다고 했죠. 그럼 학과별로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학과가 전부 다 그룹 져야 됩니다. 그룹 졌다는 얘기는 정렬을 해서 각각의 같은 학과에 해당하는 것이 뭉쳐져 있어야 돼요. 지금은 교육학과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내가 이거를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놈을 뭉쳐야 됩니다. 뭉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처럼 정렬을 한 후에 뭉쳐줘야 돼요. 정렬을 해서 뭉쳐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학과별이라는 문제가 제시가 됐으니 학과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정렬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또 예시도 내어줬죠.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학과 필드에 우리가 간단하게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이것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오름차순 정렬을 하니까 어때요? 경영정보는 경영정보대로 묶여졌고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대로 뭉쳤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은 정보통신대로 뭉쳤어요. 이렇게 뭉쳐지고 난 다음에 부분합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부분합을 할 때는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정렬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부분합을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 바로 부분합이라는 메뉴가 있죠. 그죠? 예, 메뉴 부분합으로 들어가서 이제 합니다. 자, 문제대로 이제 보시면 돼요. 예. 학과별로 라고 되어 있죠. 학과별로 합계 항목에 대해서 최소값을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할 함수는 합계값이 아니라 최소값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할 함수는 최소값 이렇게 되고, 항목은 뭐라고 됐어요? 합계에 대한 최소값을 보여줘라. 학과별로. 그래서 금융정보 합계의 합계값의 가장 작은 숫자 몇인지, 또 유아교육과의 합계의 가장 최소값이 뭔지 이거를 나는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분합 이렇게 작업하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세요. 경영정보의 합계에 대한 최소값은 235점이고 유아교육과에 대한 합계에 대한 최소값은 225점이라는 거고, 정보통신에 대한 최소값은 뭐예요? 합계에 대한 215점이죠.
그죠? 그러면 가장 작은 합계를 갖고 있는 학과는 누구예요? 어디예요? 정보통신학과가 가장 최소값을 갖고 있죠.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이렇게 되죠. 지금 데이터가 몇 개 안 되지만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 데이터가 막 500개, 1000개 이렇게 되면 어렵잖아요. 찾기가.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 기능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첫 번째 부분합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합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합으로 들어가서 학과별로 이번에는 뭘 하냐,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평균값을 사용할 함수로 평균을 하고, 합계 항목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죠.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이 세 개의 항목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준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새로운 값으로 대치 있죠.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것은 뭐냐면 기존의 첫 번째 부분합을 했던 거는 지워지고 평균값에 해당하는 두 번째 부분합만 표시를 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는 첫 번째 것도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 부분함 것도 같이 보이게끔 하려면 반드시 여기에 새로운 값 대치는 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체크를 빼줘야 돼요. 그러면 최소값 구해진 것도 보여주고 지금 두 번째 평균값도 이렇게 같이 보이게끔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줬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경영정보에 대한 각 항목별로 평균값이 구해졌고 그 다음에 최소값도 이렇게 같이 보이게끔 해줬다라는 얘기예요. 순서가 또 틀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최소값을 먼저 했고 두 번째 부분합은 그 최소값 위에 평균값이 표해진다라는 거. 이 아니죠. 부분합 순서도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책 보고 그대로 똑같이 했는지도 확인해요. 그러니까 평균값을 먼저 부분합하고 최소값을 두 번째로 하면 순서가 바뀌겠죠. 그러면 뭐예요? 틀린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최소값과 평균이 위에 명시된 대로 순서대로, 그래서 최소값 먼저 부분합했고 두 번째로 평균값 했고, 그 다음에 기본 영역의 평균 소수점 자리는 소수 이하 첫째 자리로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경영정보 평균 기본 영역이라 했으니까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셋, 넷, 여기까지 전체 평균까지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이 기본 영역의 평균값이죠. 그죠? 이 네 개의 셀에 지정을 하고 셀 서식 들어가서 숫자의 소수자리 두 자리로,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표시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숫자의 소수 이하 한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설정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면 86.7, 91.7, 90.0, 89.4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분된 결과에 대한 표 스타일, 보통 이 서식 이렇게 있죠. 여기는 범위를 지정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전부 다 표에 대한 스타일을 바꾸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홈 메뉴 가면 표 서식이 보일 겁니다. 조건부 서식 옆에 보면 표, 셀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셀당에 대한 스타일을 바꾸는 게 아니라 표 전체를 한번 스타일을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 서식으로 가서 거기에 표 서식에 밝게 스타일, 보통 스타일, 어둡게 스타일이 있는데 보통 스타일의 두 번째 표 스타일, 그래서 표 스타일 보통 2 이렇게 있죠. 번호가 있어요. 다 친절하게. 그래서 여기 있는 보통 스타일로 두 번째로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내가
하나하나씩 지정하는 게 아니고 뭐 글자 색깔을 하얀색으로 바꾼다던가 셀 스타일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꾼다던가 이렇게 일일이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스타일 기능을 이용해서 표에 대한 서식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왜 제가 여기를 범위를 지정하고 들어가는 게 깔끔하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내가 범위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표에다가 표서식 들어가서 보통 2로 이렇게 작업을 처리하면 최소값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마지막 부분 여기는 안 된 거예요. 얘가 여기까지밖에 셀 범위를 잡아주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밑에는 안 잡아줬다는 거예요. 범위를. 그러니까 여기가 안 된 거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니 뭐예요? 범위를 반드시 지정하고 서식에 보통 2로 들어가서 해줘라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부분합과 그 다음에 표 스타일, 서식이라든지 이런 걸 작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데이터의 부분합 들어가 보면 범위에 이제 부분합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지네. 부분합 한번 여러분들 되돌리기 하시고 부분합에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새로운 값 대치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표시가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활성화가 될 거예요. 자,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 결과된 부분이 데이터 아래에 요약을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건 뭐냐면 여기 있는 경영정보 평균값은 데이터가 위에 있고 결과값이 부분합의 결과값이 밑에 표시하라 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다는 거. 아래로 표시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있는 이 결과값이 위로 표시한다라고 하면 여기를 체크를 빼주면 이제 위로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 있는 경영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위로 표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제 체크 아래쪽으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룹 사이의 페이지 나누기 요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부분을 체크를 이렇게 해야 되면 그룹별로 아까 뭐 구름정보 학과 뭐 유아교육과 이렇게 그룹별로 페이지가 강제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페이지는 금융정보, 2페이지는 뭐 유아교육과, 3페이지는 뭐 다른 학과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강제로 나눠지면서 보여지게끔 해라 라고 이렇게 체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부분합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내가 자네가 잘못했네 그러면 모드 제거 버튼을 눌러주면 그룹이 풀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분합 제거할 때는 이렇게 모드 제거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렇게 부분합이 해제가 되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